이 수분이 얼어붙으면서 부피가 커져 서서히 바위 틈새가 더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해빙기 때 기온이 영상으로 올라가면 갈라진 바위를 단단히 연결하고 있던 얼음이 녹게 되고 절벽 끝에 있던 바위들이 작은 진동이나 충격에도 쉽게 떨어지게 되는 것. 이런 이유로 해빙기 때 바위 절벽 아래 무방비 상태로 있는 경우 순식간에 치명적인 낙석 사고를 당할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제작진은 낙석 사고가 어떤 식으로 발생하는지 더 쉽게 알 수 있도록 한 가지 실험을 준비했습니다. 먼저 실제 절벽과 같이 경사가 있는 판에 여러 개의 돌을 겹겹이 놓고 그 사이는 흙으로 채웁니다. 그리고 겨울 동안 내린 눈이 녹아 바위 틈새로 흘러들어가는 상황을 대신해 돌 위에 물을 충분히 뿌렸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제작한 모형 절벽을 영하 30도씨의 냉동 창고에 넣고 얼리도록 했습니다. 완벽한 약 12시간 정도가 흐르고 냉동 창고에서 모형 절벽을 꺼내 확인해 보았는데요. 실제 절벽처럼 돌과 흙이 한 덩이로 얼어붙어 있는 모습. 얼어붙었군요. 현재 바깥의 온도는 해빙기 때 한낮의 산속 온도와 비슷한 영상 5, 6도씨 안팎. 그렇게 높은 날씨도 자, 아니에요. 이제 인내심을 가지고 모형 절벽을 관찰해 보겠습니다. 1시간 정도가 흐르자 꽁꽁 얼어있던 흙 속에 물기가 녹으며 조금씩 흘러내리는 모습. 그리고 한순간 힘없이 떨어져 내리는 돌덩이들. 한꺼번에 두세 개의 돌덩이가 쏟아져 내리기도 합니다. 심지어 위에서 떨어진 돌에 맞아 덩달아 뽑혀 나오는 돌까지. 이렇듯 영상의 기운에 집안이 불안정해지면서 해빙기 낙석 사고가 발생하게 되는 것. 특히 정규 등산로의 경우는 해빙기가 시작되면 정기적으로 낙석 위험이 있는 곳의 바위를 제거해 상대적으로 안전한 반면 출입 통제 구역에선 언제 어디서 바위가 떨어질지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데, 그렇다면 실제로 낙석이 발생했을 때 그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 산악구조대의 도움을 받아 실험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자, 높이 20m, 경사 각도가 35도 정도 되는 실제 산비탈 아래 바위 밑에서 쉬는 등산객들을 가장해 마네킹을 여러 개 세워두었습니다. 제작진 모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한 뒤 비탈면 꼭대기에서 무게 1kg 내외의 돌조각들을 굴러 떨어뜨려 보기로 했는데요. 작은 건데요. 자, 과연 이 작은 돌들의 위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실험 시작. 드디어 들리는 크고 둔탁한 충돌음. 그와 함께 산비탈 아래 세우던 마네킹 중 하나가 힘없이 쓰러집니다. 빠른 속도로 굴러 내려오던 돌조각 중 하나가 산비탈 아래 있던 마네킹 머리의 왼쪽 편을 강타한 것. 순식간에 일어난 충돌. 하지만 단단한 마네킹의 머리 부분이 깨져 크게 벌어질 만큼 치명적인 위력이었는데요. 낙석이 발생하게 되면 크기에 상관없이 그 가속도가 붙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게 바닥에 튀기면서 그 여러 갈래 파편이 생기게 되고요. 이로 인해서 사람이 맞게 되면 중상이나 아니면 사망으로 이어질 수 있을 정도로 치명적입니다. 실제로 2004년 5월 도봉산을 오르던 남성이 절벽에서 떨어진 바위를 미처 피하지 못하고 사망하는 등 해빙기 낙석 사고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석 사고의 위험은 절벽 아래서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평평한 등산로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사실. 산행 중 무심코 바위를 잡거나 딛고 올라가는 모습 흔히 볼 수 있을 텐데요. 하지만 해빙기 때 집안은 물기가 많아 불안정하기 때문에 잡은 바위가 굴러 떨어져 밑에서 오는 사람이 그 돌에 맞는 사고가 발생하는 것.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해빙기 때 산을 오르고 내릴 때는 앞에 가는 사람과의 간격을 넓게 유지하고 바위를 밟거나 잡을 때는 흔들리거나 불안정한 데가 없는지 반드시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부득이 낙석이 발생했다면 즉시 큰 소리로 외쳐 밑에 있는 사람들이 빨리 피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렇듯 해빙기에 산행을 할 때는 특히 조심해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낙석 사고 못지않게 조심해야 할 해빙기 산악 사고 중 하나가 바로 미끄러짐, 추락 등의 낙상 사고. 실제로 2월에서 4월 사이 절벽 위에서 음식을 먹거나 사진을 찍다가 추락해 목숨을 잃거나 다쳤다는 사고 소식을 자주 접할 수 있는데, 우리가 무심코 딛고 올라가는 돌이나 바위의 경우 겨우내 얼어있던 눈이 녹아 흘러내리면서 미끄러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바닥에 쌓여있는 낙엽도 무심코 밟으면 위험하긴 마찬가지.
겉으로 보기엔 바싹 마른 듯 보이지만 그 안에는 얼음이 녹지 않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 1년 중 서리가 내릴 때를 제외하고 해빙기 때 낙엽이 미끄럼 사고의 위험이 가장 높은 것으로 꼽히는 것도 그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한겨울 산행을 할 때보다 해빙기 때 아이젠이 더욱 필수적인데, 특히 급경사의 내리막에서는 귀찮더라도 반드시 아이젠을 착용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급경사를 오르거나 내려갈 때 무심코 나뭇가지를 잡는데, 해빙기 때의 나뭇가지는 다른 계절과 달리 수분이 없어 순식간에 부러지기 쉽다는 사실. 그러므로 이상이 있는지 잘 확인하고 윗가지보다는 밑둥치를 잡는 것이 더 안전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밖에도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해빙기 산악사고를 미리 예방하는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먼저 해빙기 때는 바위 절벽이 있는 계곡이나 바위 능선은 되도록 피하는 것이 좋고, 바위 아래에서 식사를 하거나 휴식을 취하는 행동 또한 절대 금물. 특히 오전 10시에서 2시 사이는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아 낙석의 위험이 크기 때문에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규 등산로를 따라 산행을 해야 한다는 것. 실제로 산악사고 사망자의 75%가 출입이 통제된 암벽이나 샛길 등을 이용하다가 사고를 당하는데, 출입 통제 지역은 난간, 안전 펜스 등의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사고 위험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또 산을 오르거나 내려갈 때는 발을 디딜 곳에 돌이나 나무가 흔들리진 않는지 확인해보는 것이 좋고, 낙엽은 살짝 걷어서 확인하고 이동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빙기 산행을 할 때는 옷차림에도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데, 산 아래의 따뜻한 날씨만 보고 가벼운 옷차림으로 등산을 시작했다간 저체온증으로 위급 상황에 이를 수 있다는 사실. 특히 산행에서 청바지는 절대 금물. 신축성이 적어 불편한 데다 땀에 젖었을 경우 마르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고 체온을 더 빨리 빼앗아가기 때문입니다. 해빙기 산행 시에는 비바람을 막아주는 산악용 재킷과 우의를 꼭 챙기고, 땀에 젖은 옷을 갈아입을 수 있도록 여벌의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 따뜻한 산 아래에서 입을 얇은 외투와 잠시 쉴 때나 정상에서 입을 두툼한 점퍼를 함께 준비하도록 합니다. 해빙기의 일몰 시간은 평균 오후 6시 전후. 특히 산은 해가 더 빨리 지는 것을 감안해 해지기 2시간 전에 등산을 마칠 수 있도록 계획하고, 되도록 하루 산행은 8시간을 넘기지 않도록 합니다. 만약 산악사고를 당했거나 조난자를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 또는 1688-3119로 전화해 산림항공구조대에 구조를 요청한 뒤 지시하는 대로 따르는 것이 최선의 방법. 막 옮기면 안 되잖아. 최근 산림청에서 지도와 날씨 같은 등산 정보는 물론 산악사고 시 조난 위치를 실시간으로 구조대에게 알릴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을 내놓았는데요.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경우 산행 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산이 그리워지는 초봄, 등산을 계획 중이십니까? 날씨가 풀렸다고 긴장까지 풀어버리면 한순간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사고를 부를 수도 있다는 사실, 반드시 명심하십시오. 대한민국 경제의 중심, 산업 현장. 그 속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 끔찍한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과 위기탈출 넘버원이 뭉쳤다. 안상태 부사고 수사대 MSG.